이곳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 국제공항. 수많은 관광객들이 분주히 비행기를 탑승해야 할 이곳에서 어째서인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요. 이유는 버팔로 지역의 폭설로 비행기가 모두 눈에 묻혀버리는 것은 물론 폭설을 대비한 시스템마저 누전으로 가동할 수 없어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안내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미국으로 여행을 온 것인지 10명이 넘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단체로 폭설에 파묻혀 있는 비행기로 갑니다. 관제탑에서는 멈추라며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한국인 대학생들은 손에 뭔가를 든 채로 비행기로 가는데요. 과연 이곳 미국의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보해주실 다양한 사연은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공항에서 시설물의 관리와 비행기 수리를 하고 있는 항공 엔지니어 로사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비행기를 정비하는 여성 엔지니어로 지금 미국의 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인생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자가 무슨 비행기를 정비하냐며 제 꿈을 극구 반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 전 한국인과 인연이 된 하나의 사건은 지금 저를 미국의 대표 국제공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지금도 저는 그때의 한국인 친구들과 친구 사이로 지내며 지금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그 친구들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놀러 가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꽤 많은 한인타운 근처의 국제기술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손님으로 찾아오는 한국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한국인에 대해 익숙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경험해 본 적도 한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지만 부모님은 제가 10살이 넘는 나이가 되자마자 한인타운 근처 국제학교에 저를 보내셨죠. 독특하게도 그곳은 한인타운 근처에 있어서인지 정규 수업 시간에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편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러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 일찌감치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국제학교는 이처럼 한국어 외의 예체능 계열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기술 국제학교였고, 저는 바로 이곳에서 항공기 엔지니어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소꿉놀이를 하거나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것은 저의 적성에 맞지 않고 밖에서 뛰어놀며 땀을 흘리기를 좋아하던 저에게는 이처럼 작업복을 입고 큰 항공기 관련 정비를 한다는 것은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저는 겨우 10살이었지만 그곳의 항공정비 관련 선생님을 따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 있던 항공정비 관련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있던 대기업 공항에서 수십 년 동안 항공정비를 담당하시던 경력 있는 한국인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러한 것은 통상적인 미국의 학교였다면 절대 충족할 수 없는 특권이나 마찬가지였고, 저는 한국인 근영 선생님에게 항공정비는 물론 정비 관련 지식을 배워나가며 미국에서 가장 큰 메이저 항공사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근영 선생님께서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셨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자로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여자 학생인 저에게 더 많은 정비 기술을 알려주시며 제가 장비를 취급하는 분야에서 큰 실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매번 저를 응원해 주시더군요. 자연스럽게 국제학교의 교실에는 근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도 모여들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한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함께 정비 기술을 배워나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이 정비 기술을 배우던 한국인 친구 종민이는 저에게는 근영 선생님만큼이나 크게 의지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종민이는 한국에서 조종사라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공항을 자기 집처럼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진 친구였고, 지금은 친척들의 가족 문제 때문에 잠깐 미국에 오게 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저 또한 정비 기술을 배우며 한국어를 배운 탓인지 종민이와 소통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 없어지자 종민이와 더 친해지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졸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종민이는 저에게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서의 눈길을 보이는 것 같았고, 저는 어린 마음에 종민이와 멀어져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저 10대 후반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것이 두려웠고, 종민이가 남자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선뜻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큰 고민이 따랐습니다. 종민이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으로 간다고 예전부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종민이에게 확실한 대답을 줘야만 했죠. 큰 고민이 되어 부모님에게도 고민 상담을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냐며 한국인 사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그저 저에게 나이도 어린데 한번 만나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가벼운 조언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잘못된 것은 없지만 저는 부모님 가게가 손님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애보다는 하루빨리 제가 항공사에 취직해 돈을 버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었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시간이 지난다면 제가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종민이의 마음을 받지 않고 항공사의 정비 엔지니어로 취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았고 종민이에게도 저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사를 들은 종민이는 서로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러한 종민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결국 국제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날 종민이와 저는 서로의 불편한 마음 때문인지 이별의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종민이는 친척분들과 비자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근영 선생님에게 더 항공정비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항공사 취업이 간절한 몇몇 친구들도 같이 학교에 갔지만 근영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배워나가는 저의 모습에 더욱 열정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내주시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근영 선생님에게 정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등교한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내미시더군요. 편지를 열어본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종민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고 그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연애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꼭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넣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종민이의 휴대폰 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종민이에게 연락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점차 머릿속에서 종민이라는 사람을 잊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당시 미국의 대형 국제공항에서는 대규모 인재 채용을 하던 중이었고 제가 지원을 원하던 항공관리, 정비 분야에도 꽤 많은 사람을 뽑고 있더군요. 그리고 약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4년 만에 제가 원하던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의 엔지니어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시 제가 취업을 성공한 공항에서는 최초로 여자 엔지니어가 입사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많은 눈길을 받으며 입사 첫날부터 큰 부담감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근영 선생님에게 배웠던 항공정비 기술 덕분인지 그곳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의 선배 기술자분들도 제가 정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아예 보지 못한 정비법인데 혹시 누구에게 배웠냐면서 감탄을 하시더군요. 저는 국제학교를 통해 한국인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고 저의 선배 엔지니어 분들은 역시 한국의 세심한 기술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며 저희 정비 기술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항공사에 취업하고 약 1년여의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일과에 적응하게 되었을 때 겪어보지 못한 사고가 제가 다니고 있던 공항에서 터지고 말았죠. 평범한 하루에 불과했으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오전 근무부터 엄청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유난히 폭설이 많이 내리는 미국이었기에 이미 공항에는 모든 폭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폭설이 많이 내리더라도 대처가 가능한 인력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행기에 폭설 대비 장비들을 체크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설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에 위치한 더 큰 공항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곳에 관광객분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오전부터 비행기는 결항하여 수백 명의 관광객들과 인근 공항의 승객들까지 공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공항 전체에 누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든 전기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상전력 시스템이 있으니까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급히 몰려든 외부 관광객들 때문인지 비상전력은 30분 만에 소멸되고 말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관광객분들은
추위에 벌벌 떨며 공항 내부에서 발만 구르고 있었죠. 공항 전반을 관리하는 정비사로서 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 대기 중이던 항공기까지도 전력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주요 연결고리들이 부서지거나 바닥과 함께 타이어가 붙어버려 항공기가 주저앉는 상황까지 발생하더군요.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은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공항에 대기 중이던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저체온증 증상까지 나타났으며 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공항 한쪽 구석에서 정비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안 그래도 예민하고 위험한 분위기에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어디서 옷을 훔쳐온 것이냐며 화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는 당황했고, 그곳에 모여있던 친구들이 저의 미국 국제학교의 항공정비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원들 사이에는 약 6년 전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던 종민이가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작업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고, 종민이 또한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발견하고는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저에게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너무 놀라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으나 종민이는 일단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자신의 팀원들과 어딘가로 떠나더군요. 그 후 펼쳐진 상황은 저로서는 기적과 다름없었습니다. 종민이는 공항 주변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구해 항공기 부근에 있던 눈들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했고, 한인타운에 있던 수백 명의 한국인들은 서로 호흡이라도 맞춰본 듯 제설 도구를 들고는 빠른 속도로 공항과 항공기 주위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민이와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공항 배선 시스템의 도면을 받아가더니 지금 현장에서 전기 수리를 해보겠다며 작업에 들어갔고, 약 2시간의 작업 끝에 공항 전체의 전기를 살려냈기 때문인데요. 이미 바깥 부분과 연결되는 도로는 폭설로 이동이 어려워 공항 내부의 수많은 인원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종민이와 팀원분들의 빠른 전기 수리 작업으로 공항은 단숨에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그제서야 관광객들도 안정되어 보이기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종민이의 지시대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분리해 따뜻한 곳에 모아놓은 상태였고, 종민이는 공항 전체의 현장을 한인타운의 한국인 분들과 지휘하며 공항을 안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정리한 종민이는 바깥 부분의 활주로와 공항 주위를 제설하던 한국인 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길까지 약 1시간 만에 제설 작업을 완료했고, 제설 작업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소방대원들을 부르더니 모든 도로를 정리해봤으니 최대한 빨리 와달라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미국의 소방대원들은 그곳에 폭설이 많아 내려가기 힘들다고 했지만 모든 제설 작업을 끝마쳤다는 종민이의 말에 한층 더 놀란 듯했고, 실제로 약 20분 뒤 소방대원들의 빠른 도착으로 저체온증에 피해를 입고 있던 공항의 관광객 인원들은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이라고 했으나 종민이와 한국인 분들은 마치 예전부터 훈련이라도 받아온 듯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공항의 폭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출중한 기술력과 단합력으로 공항의 전기까지 살려낸 뒤 사람들마저 구했던 것이었죠. 저를 포함한 몇몇 미국인 항공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들의 대처와 기술에 정말 놀랍다는 반응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안정된 후 종민이는 저를 부르더니 지금은 빠르게 항공기를 창고로 옮겨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며 전문 항공정비 자격이 있는 몇몇 사람들을 불러냈고, 폭설이 쏟아지는 야외에서 작업을 지시하며 항공기의 하부를 수리한 뒤 바로 비행기 창고에 모든 항공기를 옮겼죠. 이러한 항공기 이동까지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관제탑에서 처음에는 종민이와 팀원들의 지시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으나 항공기 수리까지 마친 종민이와 한국인 팀원분들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며 어느 순간 종민이의 지시대로 공항 내부에 안내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종민이가 한국에서 지내던 사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있을 줄 몰랐고, 그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항의 분위기가 정리된 후 폭설도 잦아들게 되자 종민이와 한국인 기술자분들의 정리로 인해 바로 항공 운행은 정상 운행에 들어가게 되었죠. 상황이 종료된 뒤 종민이는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서는 폭설이나 폭우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조치해 나간다며 저에게 한국의 매뉴얼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수고했다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공항을 관리하던 기장분들과 관제탑 관계자분들도 종민이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저희 공항에서는 처음으로 외부인에게 표창장마저 수여하게 되었죠. 그 후 약 5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종민이는 미국의 큰 국제공항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술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작게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우연은 저와 종민이를 다시 한번 이어주었고 종민이가 한국에서 배운 항공정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미국의 한 국제공항은 저와 종민이를 정식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기까지 했죠. 그동안 너무 한참 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저와 종민이는 더욱 따스한 사랑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 부부의 마지막 최종 꿈인 한국으로의 이민을 위해 또 다른 방향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